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법무부가 유상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요, 그 접견 횟수들이 나옵니다. 접견한 횟수. 이화영이는 이제 이화영이는 1.8일마다 한 번. 이 말은 이제 거의 이틀도 안 되죠. 1.8일에 한 번. 이화영. 그다음에 송영길, 김용 있잖아요. 이 자들은 이제 1.4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접견이 됐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가족들은 이제 일주일에 뭐 한 번 정도나, 변호사들도 이제 보통 한 2, 3주에 재판할 때 한 번씩, 2, 3주에 한 번, 변호사들은 이렇게 갑니다. 가족 접견에 뺀 거잖아. 변호인 접견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변호인이 거의 매일 온다. 1.4일에 한 번씩 온다. 김용과 송영길이는. 그 다음에 이화영이도 1.8일, 거의 이틀도 안 돼서 1.8일에 한 번씩 온다. 이거는 이제 아주 이례적인, 아주 이제 재벌 회장급 정도 돼야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많은 변호사들이 접견하러 온다? 이 이유가 뭘까? 이유가. 이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이제 세 가지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는 이제 대부분 많이 오는 게 말 맞추기입니다. 말 맞추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화영이나 김용이나 전부 구속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진술할 때 어떻게 진술해야 되느냐? 김용이가 어떻게 진술에 따라서 이재명이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이게 다른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부 말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말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들 접견과는 안 돼요. 다 녹음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일반 특별 면회도 안 돼요. 그것도 녹음 안 해도 다 기재하죠. 다 기록하잖아요. 정치인들 특별 면회도. 근데 변호인 접견은 아예 비밀이 완벽하게 보장됩니다. 그건 이제 왜 그러냐? 재밌는 게 이제 법률 상식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변호인 접견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고 일반 접견권은 법률이 보장한 권리예요. 우리 헌법이 보장한 게 변호인 접견권이니까 일체 제한을 못합니다. 근데 가족들하고 접견이나 특별면회는 법률에서 인정되는 접견권은 법에 의해서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인 접견은 어떤 경우든 제한을 못해요. 그러니까 시간도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그 다음에 비밀도 무제한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가가지고, 야, 니 어떻게 말했냐? 나 요래 말할게. 우리 요래 말 맞추자. 이거 하려고 마이크 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김동아입니다. 김동아. 이자가 이제 서대문갑에 공천받는데 이자가 이재명과 정진상의 연락책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정진상이는 이제 보석 넣어가지고 아마 횟수가 여기 안 넣은 것 같은데, 정진상도 이게 접견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가서 이제 말을 맞추는 거죠. 서로 또 할 말이 있으면 전달도 하고 말 맞추고, 이런 게 첫째 이유가 아닌가. 그게 대표적인 게 김동아 변호사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게 가장 보통 변호사들 접견할 때 공범들끼리 말을 맞추는 이런 게 제일 흔한 일이죠. 이게 첫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요, 바로 이제 입막음 하는 거예요. 자국이 달래가 입막음 하는 거예요. 흔들리거든요. 대표적으로 이화영 같은 사람이죠. 이화영이 구속되어 있으면 마음이 하루에도 막 100번, 1000번 바뀝니다. 내가 억울하게 지금 이재명의 죄를 내가 대신 대속하고 있는데, 내가 이재명이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있는데 풀어버릴까? 그러면서 또 불면 뭐 하냐? 분다고 내가 풀리나냐? 어차피 이재명이가 대통령 돼가지고 내가 사면 받는 게 낫지 않겠나? 그 사이에 이재명이한테 생활비도 좀 받고, 이재명이한테 변호사비도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또 마음이 바뀝니다. 또 그러다가도 또 이재명이가 만나주지도 않고 이게 안 도와줘. 그러면 또 갑자기 내가 여기 누구 때문에 들어와 있는데, 이러면서 마음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들은
전부 이게 이재명이가 보내준 변호사거든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계속 이화영 부지사님 그 검찰에 강교한 계략에 넘어가가지고 마음 흔들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검찰에 넘어가지 말고 회유당하지 말고 진실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밝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막 입막음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 검찰이 술자리 벌려가 연어해가지고 회유했다는 게 얼마나 거짓말인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왜 변호사가 거의 날마다 와가지고 다 이게 물어보는데 어떻게 검사가 이화영이를 불러내가 회유를 합니까? 회유하면 그날 그 다음날 바로 변호사 면회 오잖아. 그럼 이게 야 어느 변호사 내가 어제 검찰에 갔더니 박상용이가 뭔가 그럼 대변이야 뭐 모르겠지.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 박상용인가 뭔가 한 자가 내를 회유하더라. 막 술을 따라주고 연애를 주면서 이게 김성태하고 회유하더라. 이렇게 찔러버리면 바로 그 날짜로 검사는 죽습니다. 변호사가 거의 매일 와가지고 그날 있었던 거 이야기하고 쭉 이렇게 대화하는데 어떻게 검사가 회유를 합니까? 불법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죠. 검사 회유가 불가능하다는 가장 유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변호사 접견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찰청까지 변호사 따라오잖아. 당연히 따라오죠. 검찰청은.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2명 정도 옵니다. 변호사가. 한 명이 다 못하거든요. 변호사는 2명이 항상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술자리 가서 회유합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주로 많이 온 거는 이 변호사가 이화영의 변호사는 드물고 대부분 이게 이재명의 변호사란 말이에요. 민주당에서. 다 정치하던 사람이잖아. 김광미고 김현철이고. 그러니까 입막음 하는 거예요. 입을 막는 거예요. 털을 막는 거예요. 이화영. 입틀막. 이것 때문에 접견이 찼다. 이게 저는 두 번째 이유로 봅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요. 이 변호사가 이렇게 오면요. 이렇게 오면 이게 돈이 얼마나 들까요? 변호사가 전부 이게 시간당으로 이게 돈 가지고 로펌은 다 청구하고 일반 변호사도 이게 시간이 돈이잖아요. 변호사가. 왜 이렇게 적겨놓으면 왔다 갔다 시간에다가 적견 하루 종일 하면 다른 재판도 못하고 시간이 돈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돈이 많을까요? 이렇게 돈이 많을까요? 불가능하죠. 결국 저는 이렇게 변호사들이 오는 걸 다른 걸로 이게 대납을 해준다는 이게 명확한 증거입니다. 바로 어떤 경우냐? 이재명 측에서 이게 다 보내는 거 아니에요, 접견을. 왜? 이화영이가 돈 다 돼가지고 이렇게 접견을 매일 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김용이나. 그 김용 변호사인데 김기표 변호사 아닙니까, 부천에. 이건태가 정지상 변호하고, 이건태, 김기표, 전부 이게 김용, 정지상 변호인 아닙니까? 그럼 이게 이렇게 접견을 많이 오는 이유는 변호사들도 공천 하나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공천으로 대납해 주니, 아니 제가 변호사라도 매일 갔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면 매일 가겠습니까? 변호사가 매일 가겠느냐고. 시간이 돈인데 뭔가 대가를 주니까 돈을 많이 주든지 집사 변호사처럼, 아니면 이게 다른 걸로 보상해 줘야지 접견이 이렇게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거는 이재명이가 배지로 이게 대납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게 옛날에는 돈으로 쌍방울 돈이나 김만배 돈으로 이렇게 대납을 해주니까 매일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다못해 송영길 당이라도 매일 가는 게 뭐 공천이라도 주니까 당선은 안 되더라도, 송영길 당은 당선될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이게 영향이 있잖아, 당대표니까. 이렇게 면회를 날마다 갈 수가 없어요. 왜?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저는 매일 자주 온 접견, 이거의 이유가, 변호사들이 그렇게 간 이유 보면 바로 이게 뭔가 대신에 금배지라든지 뭔가 이게 대납하는 그게 대가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냐. 이거는 결국 변호사비 대납의 가장 강력한 증거다. 이렇게 봐야 돼요. 왜 김동완아, 왜 김기표나, 왜 이건태가 이렇게 매일 면회를 갖겠습니까?
그 잘 나가는 변호사들이 왜 이렇게 매일 갚겠느냐고요. 결국은 세 가지 이유. 첫째는 이게 말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막음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불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매일 가는 이유는 매일 가면 그만큼 공을 세워서 대가로 주니까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면 갈 리가 있나요? 그만큼 이게 그 변호사들이 자주 간 거는 충분히 그 대가가 있었다.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 모든 게 그 특혜로 봅니다. 특혜로 봐요. 이것만 있겠어. 이거는 변호사 적격이고, 그 다음에 특별면회도 엄청 많이 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특별면회 가가지고 계속 이 이화영을 회유하고요, 입막음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가서 그 힘내고 불면 안 된다. 이렇게 이거 명백한 특혜입니다. 요즘 이게 국회의원들이 특별면회 안 시켜주거든요. 안 시켜줍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그 구속된 이자들에 대해서 여러 그 의원들이나 그 다음에 이재명 민주당 측에서 계속 그 접견을 통해서 안에 있는 사람들 말을 맞추고 그 다음에 그 입막음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대가로 배지라든지 이런 걸 주고, 이런 자체가 바로 우리 법치 질서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이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해놓고 우리 역으로 검사들이 회유했다. 오히려 검찰을 탄핵하겠다 하고 있는, 이거야말로 얼마나 적반하장입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매일 접견해서 이렇게 다 모든 걸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는 검사들이 계속 검찰청으로 불러내서 회유랑 협박을 했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있잖아요. 이게 적반하장이고 이거에 가지고 지금 탄핵하겠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요, 이자들이 특히 장경태가 뭐 옛날에 뭐 장시호가 이제 검찰청으로 많이 불러내가지고 접견했다. 장시호를 뭐 8개월 동안에 51번을 불러냈다. 이걸 가지고 지금 김영철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지금 청문회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뭐 접견은 매일 거의 하면서 말 맞추면서, 마치 김영철 검사는 그때 수사를 하고 장시호가 특검에 복덩이로 정보를 주니까 8개월에 51번이면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한 달에 68, 48이니까 한 달에 한 6번 넘으면 일주일에 한 번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거잖아요. 자기들은 매일 접견하면서 검사가 일주일에 한 번 반, 6번 일주일에 한 그 정도 불러냈다 해서 그게 탄핵 사유가 됩니까? 자기들이 한 행태를 보십시오. 저는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내로남불인가 이걸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말 맞추고 회유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비는 배지로 대납하고 이런 행태는 어차피 우리가 꼭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도 과연 어떤 변호사가 어떻게 얼마나 접견하는지 이걸 잘 저희가 감시해야 되겠다. 왜? 앞으로 이제 배지 대납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어떤 변호사들이 얼마나 가는지 이걸 저희가 잘 감시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